수도는 보통 국가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수도 개경은 그 보편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고려의 수도는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고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개경은 처음부터 안락함을 보장받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개경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한반도로 진입하는 주요 침공 경로와 비교적 가깝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남록강을 넘어온 적군이 평안도의 방어선을 우회하기만 하면 그들의 기병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경, 도성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강처럼 거대한 자연해자나 험준한 산맥이 도성을 완벽히 감싸하나 적의 진격을 근본적으로 늦출 만한 방어막이 개경 주변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취약성은 역사 속에서 뼈저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거란의 대규모 침공 당시 현종은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몽골의 침략기에는 수도를 아예 강화도로 옮겨 수십 년간 섬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진, 홍건정, 왜구에 이르기까지 개경은 끊임없이 왜적의 목표물이 되었고 도성은 수차례 피난과 위협이 반복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왕이 머무는 국가의 심장이 이토록 자주 적의 직접적인 압박에 노출된다는 것은 국가 운영 차원에서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 위험천만한 수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0년이라는 기나긴 왕조의 시간 동안 개경은 끝내 고려의 유일한 정식 수도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고려의 지배층이 지리에 어두워서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려에게는 개경을 대신할 훌륭한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서경은 대동강을 끼고 있어 방어에 유리했고 남경 역시 물자가 풍부하고 지형이 험해 새로운 중심지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는 삼경 체제를 통해 이 거점 도시들을 수도에 준하는 중요성을 두고 관리했습니다. 이는 개경이 위협받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가능성까지 포함한 중요 거점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란을 겪고 도성이 위태로워져도 그들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려는 개경이라는 위험한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강하게 붙잡아 세웠던 것일까요? 단순히 풍수지리적 명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정치적 족쇄가 그들을 멈춰 세웠던 것일까요? 개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려라는 국가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응축된 장소였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침소를 옮기는 이동이 아니라 수백 년간 쌓아온 권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체제 전복적 사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권이 늘 견제받던 고려에서 이 판을 흔드는 행위가 왜 그토록 위험한 도발이었는지 그 속사정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고려가 개경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천도를 단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서경이나 남경은 군사적으로 훨씬 안전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확실한 생존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왜 고려의 지배층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천도 논의를 멈춰 세웠을까요? 그 답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조정 내부의 권력 지도에 있었습니다. 천도는 국가의 모든 인프라와 권력, 자본을 재배열하는 과정입니다. 배경에는 수백 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린 문벌 귀족들의 견고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토지와 노비, 가문의 인맥, 그리고 중앙관직을 독점하던 정치적 네트워크는 오직 개경이라는 공간적 기반 위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만약 수도가 서경으로 옮겨진다고 가정해봅시다. 개경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던 귀족들에게 그것은 곧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로운 수도에서는 그곳의 토착 세력이나 새롭게 부상하는 신진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고 개경의 기존 세력은 순식간에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천도는 안보 결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을 몰락시키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은 왕에게 실존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전편에서 다루었듯이 고려의 왕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순간 신하들은 이를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이 기존 질서를 흔들어 왕권을 전제화하려 하는구나라고 즉각 의심했습니다. 권력을 재편하려는 왕의 속내를 간파한 신하들은 온갖 명분을 동원해 천도를 막아섰습니다. 불안정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이러한 집단적 반발은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었습니다. 천도를 고집하다가 귀족 전체를 적으로 돌릴 경우 왕은 정치는커녕 왕자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천도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동시에 내부의 적을 일깨워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만드는 최악의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행정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모든 국가 운영 시스템은 개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전국에 세금이 모이는 좋은 경로, 국가 기밀이 보관된 문서고 관리들의 행정 매뉴얼이 모두 개경이라는 틀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를 해체하여 다른 곳에 다시 조립하는 것은 국가를 새로 건국하는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전쟁을 막아내기에도 급급했던 고려 조정에게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지였습니다. 결국 고려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익숙한 불안을 관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수도를 옮겨서 발생할 정치적 내정과 시스템의 붕괴라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비록 적에게 노출되지언정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곽을 조금 더 보수하는 타협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기적인 정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지만 움직이는 순간 무너질 것이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섰나라. 이 기묘한 정체의 공기가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도를 국가의 행정중심지나 단순히 왕이 거처하는 상징적인 도시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맥락에서 개경은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함부로 흘러다니거나 분산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두는 거대한 정치적 고정장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벌, 귀족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 개경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는 고려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모든 핵심 DNA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재경은 언제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바닥에 깊게 매립되어 있어 뽑아낼 수 없는 무거운 하드웨어였습니다. 먼저 개경의 도성 내부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재경은 단순히 민가와 관청이 섞여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권력을 세습하며 거대 가문을 형성한 문벌, 귀족들의 대저택들이 궁궐을 중심으로 빽빽하게 포위하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각 가문이 거느린 수백 명의 노비와 가신,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인적 네트워크가 결합한 하나의 작은 통치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행정명령이 기록되고 보관되는 중앙관청의 문서고, 조가재정의 줄기인 조은의 모든 배가 닻을 내리는 예성강 병난도와 연결된 물류의 종착지가 바로 개경이라는 좁은 분지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집중은 개경을 이동 가능한 중심지가 아니라 정치 질서 전체를 묶어두는 강력한 매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수도로 옮긴다면 이 정교하게 짜인 물류 시스템과 문서 행정, 그리고 귀족들의 생활 기반을 통째로 뜯어내야 합니다. 개경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개경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유지되던 서열과 위계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에 빠집니다. 누가 새로운 수도의 어느 구역을 차지할 것인가, 어떤 가문이 왕의 침소와 더 가까운 곳에 저택을 지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가 곧 권력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고착성입니다. 개경 주변에는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선왕들의 능침과 국가의 영혼을 모신 종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그리고 당시의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조상의 가호와 국가의 근본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왕권의 정통성이 늘 도전받던 고려에서 이러한 상징적 자산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개경은 정치적 실무와 종교적 신성함이 결합하여 권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개경은 가장 안전해서 수도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순간의 리스크가 외부 위협보다 컸기 때문에 유지되었습니다. 수도를 옮기면 북방 유목민족의 칼날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는 내부적 파멸을 맞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에게 개경은 불편하고 위험한 옷이었지만 그 옷을 벗는 순간 국가라는 몸체가 찢겨나갈 수밖에 없는 기묘한 일체형 구조였습니다. 왕이 개경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을 지탱하던 정교한 관료, 조직과 보급망을 모두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재경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었고, 동시에 그 밧줄을 풀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의 근원이었습니다. 결국 떠나는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모든 시스템을 옮기는 선택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경은 고려가 선택한 안식처가 아니라 고려가 생존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유일한 숙명이었습니다. 결국 개경은 고려에게 이상적인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유일한 수도였습니다. 개경이라는 공간이 가진 이 지독한 고착성이야말로 고려가 위태로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끝내 수도를 포기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경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땅이 아니라 고려를 지탱하던 가장 무거운 다지였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고려의 왕이 모든 반대를 억누르고 수도를 서경이나 남경으로 옮기는 결단을 강행했다면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더 안전한 성벽과 지형을 갖춘 곳에서 나라가 평안해졌을 것이가 낙관하지만 당시 고려의 위정자들이 목격한 미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적의 칼날보다 천도라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내부에서부터 시작돼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인 핵분열이었습니다. 천도는 고려에게 구원이 아니라 집안 싸움으로 인한 자멸의 길로 인식되었습니다. 천도는 단순히 지도의 점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주인들을 강제로 재배열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새로운 좌표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수술입니다. 개경을 기반으로 수백 년간 부와 명예를 쌓아온 기득권 세력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자신들의 모든 인프라를 버리고 새 수도로 지서정연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실제 천도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고려 조정은 즉각 피비린내 나는 정쟁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부채적인 파국은 권력의 이중화와 행정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왕이 새로운 수도로 거처를 옮긴다 해도 개경에 뿌리 박힌 수천 명의 관료와 귀족 세력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경에 남아서 이곳이야말로 태조대왕이 정해주신 진짜 정통성 있는 터전이라 주장하며 왕의 명령을 교묘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구수도인 개경 세력과 신수도의 왕 세력으로 양분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은 어느 도성으로 보내야 하는가? 국경을 지키는 군대의 최종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는? 국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국가가 두 개의 답변을 내놓는 순간 고려는 더 이상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일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고려인들의 기억 속에는 후삼국 시대의 그 처절한 분열과 혼란이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두 개로 갈라지고 중심지가 흔들리는 순간 나라는 외적이 성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도는 안보를 위한 대피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내전의 불씨를 되살리는 체제 정복적인 도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고려에서
천도는 왕이 귀족 세력 전체를 상대로 벌이는 전면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묘청이 서경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일으킨 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도라는 아젠다가 공식적으로 던져지자마자 고려조정은 즉 개경파와 서경파로 나뉘어 서로를 역적으로 물며 죽이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이 내전은 거란이나 여진의 침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상처를 고려에 남겼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성문을 닫고 결사항전하거나 협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지만 내부의 분열은 국가라는 유기체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옮기려던 시도가 오히려 국가의 절반을 잃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결국 고려의 지배층은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외적에게 포위당하고 도성이 불타는 위협을 겪을지언정 개경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권력 세력이 서로를 감시하며 안일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위험한 자리를 버리는 선택지보다 그 위험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천도는 고려에게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발화점이었습니다. 개경이라는 공간이 주는 불편함은 관리가 가능했지만 천도가 불러올 파국은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고려는 이 통제 불가능한 공포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개경이라는 위험한 요새 안에 자신들의 운명을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고려를 정적인 국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무거운 다채 역할을 했습니다. 천도라는 금기 뒤에 숨겨진 고려의 진짜 속사정. 그것은 바로 분열에 대한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고려가 개경에 집착했다고 해서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만 화석처럼 박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려의 역사는 수많은 떠남과 복귀의 드라마틱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란의 칼날이 도성을 위협할 때 현종은 남쪽 끝 나주까지 피난길에 올랐고 몽골의 파산공세 앞에서는 고종이 강화도로 조정 전체를 옮겨 수십 년간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홍건적의 난때는 공민왕이 경상도 안동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긴박하고 처절한 이동에는 단 하나의 거대하고도 확고한 전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반드시 개경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정치가 보여준 가장 독특한 생존 전략인 피난과 천도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고려인들에게 피난은 닥쳐온 위기를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전술적인 후퇴이자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반면 천도는 국가의 근간과 행정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체제 해체이자 새로운 창업에 준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피난지의 초라한 행궁에 머물면서도 결코 그곳을 새로운 수도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텐트 속에서 잠을 자고 신하들이 노숙을 하는 상황에서도 고려라는 국가의 심장과 정통성은 저 멀리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불타버린 개경의 폐허 속에 여전히 박혀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고려는 이토록 처절할 정도로 개경 환도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개경이 왕권을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유일한 제도적 성곽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개경이라는 익숙한 하드웨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강력한 관료 조직과 정교한 물류 인프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난지의 왕은 현지 호족들과 세력가들의 협조 없이는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손님의 처지였지만 개경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국가의 정당한 주인으로 복귀했습니다. 왕에게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왕권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복구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려라는 나라의 생존 방식을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위험한 곳에서의 견딤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분리하면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나성을 겹겹이 두르며 수도 방어에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쏟아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험한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유목민적 사고 대신 위험한 자리를 사소하고 끊임없이 보강하여 끝내 그곳을 국가의 성역으로 만드는 정착민적 의지였습니다. 개경은 도망쳐야 할 함정이 아니라 적에게 짓밟히더라도 끝내 돌아와서 다시 피워내야 할 고려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독한 개경 중심주의는 전란 속에서 흩어진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정신적 구심력이 되었습니다. 왕과 조정의 피난을 가고 국토가 유린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진짜 수도는 개경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었기에 고려는 국가 해체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수도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돌아갈 곳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고려는 떠날 수 있는 물리적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개경이라는 좁은 공간에 유배 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시스템을 통째로 옮길 수 없었기에 위험을 견뎠고 견뎌야 하기에 개경이라는 공간에 더욱 무섭게 집착했습니다. 이 집착이 빚어낸 고려의 역사는 화려한 영토 확장보다는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던 처절하고도 단단한 응집의 기록이었습니다. 개경을 포기하지 않은 이 선택이 고려라는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규정지었는지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고려가 500년 동안 개경을 포기하지 못한 선택은 이 나라의 성격 자체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개경은 군사적으로 취약했고 정치적으로는 왕을 옥죄는 족쇄였지만 바로 그 공간의 고착성이 고려라는 국가를 500년 동안 하나로 묶어낸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이 선택은 고려에게 분명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고려는 영토를 넓히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역동적인 정치보다는 주어진 공간을 사수하고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어적 정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외경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등식은 고려의 사고방식을 공간에 바꾸지 않는 보수적 정치로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성을
독성이야말로 고려가 그토록 수많은 외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개경이라는 단 하나의 고정점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아무리 왕이 피난을 가고 보성이 불타도 고려라는 시스템은 결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개경은 고려에게 이상적인 수도는 아니었지만 고려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유일한 기준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고려 정치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위험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끝내 자리를 지켜낸 나라. 개경은 고려의 집착이었고 공포였으며 동시에 500년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자리가 개경이었을까? 수많은 명당을 두고 왜 고려의 시작은 이토록 위태로운 땅에서 출발해야만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개경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수도이자 요새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고려가 선택한 방어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고려의 역사를 함께 추적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려의 숨겨진 목소리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